안녕하세요. 입시 시간으로 홍쌤입니다. 토요일에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마감한 대학들도 상당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희대 등 7개 대학의 수시 마감 지원 현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전체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 0.0이 낮은 22.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지원 인원이 3,930명 줄었는데도 전체 경쟁률로 따지면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다만 주요 전형별로 보면 지역균형이나 네오르네상스 경쟁률은 조금 오른 반면에 논술 경쟁률은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전형별로 살펴보죠. 지역균형 경쟁률은 11.6대 1로 작년에 비해서 1.14 올랐습니다. 많이 높아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경쟁률이 크게 오른 곳들이 있습니다. 일단 경쟁률이 높은 순위는 약학, 의예, 응용화학, 식물신소재공학, 한의의 인문 순위였는데요. 작년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던 약학이나 의예, 한의의 인문 등 의학학 계열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또 응용화학과 식물환경신소재는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3배 가까이 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작년 입결이 그렇게 낮지도 않았었고 마지막 경쟁률 발표 때도 경쟁률이 그렇게 낮았던 학과가 아니었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경쟁률이 뛰었는지 감이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경쟁률이 크게 하락한 순위는 정보 디스플레이, 간호학과, 스포츠의학과 순위였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올해 경쟁률은 16.63대 1로 전년도에 비해서 1.28 상승했습니다. 작년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했었지만 올해는 적용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지원 심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쟁률은 생물학과, 유전생명공학과, 화학과 순으로 높았고 도예학과, 글로벌 한국학과, 응용수학과 순으로 낮았습니다. 전체 경쟁률이 오른 와중에도 28개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하락했는데요. 그중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학과는 사회학과였습니다. 작년 29.5대 1에서 올해 17.25대 1로 하락했네요. 경희대 논술 경쟁률은 올해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63.94대 1로 작년보다 6.82대 1 정도 하락했는데요. 약학과의 경우에 작년 431대 1에서 올해 205대 1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200대 1이라니까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죠. 캠퍼스별로 따지면 서울 캠퍼스 경쟁률은 100.86대 1로 높았고 국제 캠퍼스는 38.55대 1로 낮았습니다. 서울캠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하락한 학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50대 1 이상의 모집 단위들이 대부분이고 평균이 100대 1이니까 논술 전형 합격이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전체 경쟁률은 27.15대 1로 작년보다 1.69 하락했습니다. 고교장 추천과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하락하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다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고교장 추천 전형 경쟁률은 9.46대 1로 작년에 비해서 3.77 하락했습니다. 지원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25%가량 줄었죠.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의 강화로 다소 낮은 성적으로 합격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지난 저희 영상에서 보면은 저희 진학사 모의 지원의 표본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오히려 경쟁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저 기준을 충족했을 때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경쟁률은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다소 다른 패턴을 보였는데요. 인문계열은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이 낮았고 선호도가 낮은 모집 단위의 경쟁률은 높았던 반면에 자연계열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선호도가 높았던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올해 신설된 시스템 반도체공학이나 인공지능도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조금이지만 올랐습니다. 올해 14.55대 1로 작년에 비해서 0.45 상승했는데요. 작년 경쟁률이 11.8대 1로 낮은 편에 속했던 철학과 경쟁률이 가장 크게 올라서 26.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학종이니까 단순 성적으로만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작년 입결이 4.39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던 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경쟁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학과는 경희대처럼 사회학과였네요. 논술 전형 경쟁률은 94.58대 1로 작년에 비해 7.28 하락했습니다. 하락해도 94대 1이라니까 매우 높죠. 교과 전형처럼 신설된 시스템 반도체나 인공지능의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고 또 컴퓨터공, 전자, 화공처럼 선호도 높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물리학, 경제학, 영문학부는 70대 1로 상대적으로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죠. 다음은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 올해 전체 경쟁률은 17.97대 1로 작년에 비해서 0.89 상승했습니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경쟁률은 오르고 논술 전형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선발은 18.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어 영문과 건축학 전공은 무려 그 경쟁률이 40대 1을 넘겼습니다. 의학학 계열 그런 곳들을 아니고서는 서울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 경쟁률이 40대 1을 넘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이건 작년 입결을 확인한 수험생들의 지원 심리가 몰린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작년 입결이 2.6대로 서울시립대의 선호도에 비해서는 많이 낮게 나온 편이죠. 그래도 올해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서 입결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세무학 경쟁률은 9대1로 가장 낮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올해 1과 2로 나누어서 선발하는데요. 서류형인 2 전형에서는 4개 학과만 선발하기 때문에 합쳐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올해 1과 2를 합치면 경쟁률은 17.7대1이 되어서 작년보다 2.5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생명과학, 화학공학, 전자전기, 기계공, 컴퓨터과학처럼 학생들에게 선호도 높은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았고 선발 인원 수가 2명으로 작은 융합전공들의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전형과 동일하게 세무학과 경쟁률도 낮았네요. 논술전형은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12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만 선발을 하는데 다른 것보다는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른다는 점이 학생들의 지원 심리를 낮춘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연세대의 경우도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었죠. 다음은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전체 경쟁률은 28.53대1로 4.22 상승했습니다. 경쟁률 상승은 논술 전형이 주도했는데요. 논술 모집 인원이 3명 늘어난 반면 지원 인원은 무려 8,992명 증가했습니다. 또 의대와 약대 논술 경쟁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전형별로 살펴보죠. 학교장 추천 경쟁률은 10.22대1로 작년보다 3.25 하락했습니다. 올해 최저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학생은 완화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강화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이 변화를 불리하게 해석한 학생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쟁률은 사회과학 계열, 건축학, 소프트웨어학 순으로 높았고 국어국문학, 사학, 철학 순으로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경쟁률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곳은 건축학이었고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곳은 소프트웨어학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경쟁률의 하락폭이 큰 편이었음에도 16.1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열 모집, 학과 모집 별도의 전형이지만 경쟁률 순위는 합쳐서 매겼습니다. 전반적인 경쟁률은 작년보다 조금 올랐으나 거의 유사한 편입니다. 계열 모집 경쟁률은 18.11이었고 학과 모집은 12.54로 작년보다 각각 0.5, 0.1 상승했습니다. 올해 성균관대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모집 인원 변화가 컸는데요. 계열 모집은 모집 인원이 증가한 만큼 지원도 늘었고 학과 모집은 그 반대였어요. 모집 인원에 따라서 학생들의 지원 심리도 동일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의외로 25.5대 1이었습니다. 그 뒤를 자연과학 계열 약학이 이었고요. 반대로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건축학이었고 그 뒤를 러시아어 문학, 글로벌 경제학이 이었습니다. 논술 전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원 인원이 8,992명이나 증가했는데요. 약학과 글로벌 바이오메디컬을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의예과가 논술로 5명을 선발하는데요. 여기에 2,446명이 몰려서 489.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또 자연과학 계열, 반도체 시스템공학, 공학 계열 순으로 경쟁률이 높아졌네요. 인문 계열도 경쟁률이 오르긴 했지만 자연 계열 논술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작년과 다르게 과학 논술 없이 수리 논술로만 그리고 내신 반영 없이 논술 100으로만 선발한다는 점이 경쟁률 상승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올해 지원자는 작년에 비해서 3,013명 줄었지만 모집 인원 감소폭이 더 커서 경쟁률은 2.46 상승한 24.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 선발 인원 감소폭이 매우 컸는데요. 전형별로 경쟁률 변화를 살펴보죠.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에 비해서 3.25 하락한 9.6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약학부는 작년 61.8대 1에서 올해 33.67대 1로 낮아졌고요. 화학신 소재도 33.67대 1에서 11.8대 1로 AI학과 창의 ICT공학대학 작년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단위들의 경쟁률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면 전공 개방하여 모집하는 인문대학, 공과대학, 생명공학대학과 같은 곳은 작년 해당 학과들의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 소폭 경쟁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는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서 경쟁률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빈치형 인재는 19.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생명과학과의 경쟁률은 무려 99.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작년에도 경쟁률이 50대 1 수준으로 높기는 했지만 모집 인원이 2명 줄었는데도 지원 인원이 200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화학, 교육학 등도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안성에 위치한 학과들은 오히려 경쟁률이 하락하는 케이스들이 많았네요. 탐구형 인재도 경쟁률이 작년보다 4.33 높아져서 17.6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여기도 생명과학과 경쟁률이 51.67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앙대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은 생명 관련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것들과 연관짓기도 쉽고 또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선호도 높은 의학학 계열과도 연관짓기가 쉬우니까요. 아무튼 생명과학, 화학, 심리학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고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은 예술공학, 산업보안, 식품공학 순이었습니다. 논술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해 평균 경쟁률은 70.32대 1인데요. 51개 모집 단위 중에서 경쟁률이 낮아진 곳은 5개에 불과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러시아어 문학과였는데요. 이 역시도 작년 입결과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 러시아어 문학 논술 실질 경쟁률은 1.6대 1에 불과했어요.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거나 논술에 미응시한 학생들로 인한 결과인데 이런 것들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경쟁률은 14.59대 1로 작년보다 0.5 하락했습니다. 전체 선발 인원은 작년과 동일했지만 지원자는 1,001명 감소했는데요. 지원자 감소는 대부분 글로벌 캠퍼스에서 발생했고 서울캠의 경우에는 57명 줄어든 거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또 전형별로 살펴봐야 하는데 구체적인 전형별로는 서울 캠퍼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경쟁률은 10.89대 1로 작년보다 3.81 줄었습니다. 꽤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경쟁률이 낮아진 모집 단위가 29곳, 높아진 모집 단위가 8곳 있었습니다. 경쟁률은 행정학과, 영어교육과 중국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순으로 높았고 반대로 LT학부, LD학부, 스칸디나비아어학과 ELLT 순으로 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졌음에도 중국어 교육이나 일본 언어 문화, 프랑스어 교육 같은 곳은 경쟁률이 꽤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모집 단위들은 작년 입결이 낮게 발표되었었죠. 그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 심리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면접평은 12.73대 1로 작년보다 0.55 하락했습니다. 지원 인원이 500명 정도 늘었지만 모집 인원도 증가했기 때문에 경쟁률은 약간이지만 하락했습니다. 면접평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중국어 교육이었고 작년보다 가장 큰 폭으로 경쟁률이 높아진 것도 중국어 교육이었네요. 작년보다 2배가량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그 뒤로 영어교육, 정치외교육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아랍어과 태국어과, LT학분 순이었습니다. 서류형 경쟁률은 9.97대 1로 작년보다 0.54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면접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죠. 서류형은 면접형과 다르게 지원 인원이 줄었지만 선발 인원도 줄어서 경쟁률이 약간이지만 상승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보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경영, 행정 이런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고요. 베트남어, LT, 프랑스어 교육 순으로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논술 전형 올해 경쟁률은 42.52대 1로 작년보다 1.44 높아졌는데요. 경쟁률이 높은 모집 단위들은 학생들에게 모두 선호도 높은 모집 단위들이었어요. LD학부, LT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경영, 정치외교, 행정, 경제학 순으로 높았고요. 학생들에게 다소 선호도가 낮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낮았죠. 올해 논술 경쟁률이 가장 높아진 곳은 독일어 교육, 중국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입니다. 제가 지난 논술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작년 중국어 교육 실질 경쟁률이 1대1 수준이었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34, 35, 39대 1로 평균 경쟁률에 비해서 좀 낮았죠. 아무튼 전년도 입결이 낮게 나온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지원이 많이 몰린다는 점, 내일 원서 접수가 남은 분들이라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입니다. 올해 한양대 수시 모집 인원은 23명 증가했는데 지원자도 1984명 늘어나서 경쟁률이 작년보다 0.76 높아진 26.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늘어난 지원 인원은 상당수가 논술 전형 지원자였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발전 경쟁률은 작년보다 0.06 높은 8.15였습니다. 경쟁률은 화학공, 교육, 수학, 전기공학 순으로 높았고요. 교육공학과 실내건축디자인, 정보시스템 순으로 낮았습니다. 교육학과의 경쟁률은 높고 교육공학의 경쟁률이 낮다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 또 경쟁률이 가장 크게 상승한 곳은 화학공학과였습니다. 작년보다 18.83이 높아졌는데요. 두 번째로 높아진 학과가 관광학부인데 작년 대비 4.8 상승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눈에 띄게 높아진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아무래도 작년 입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작년 화학공학과 입결이 한양대 모든 모집 단위 중에서 가장 낮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특히 교과 전형을 지원하려고 할 때에는 작년 여기 성적이 낮았네 하면서 지원하는 건 너무 단순한 접근 방법이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은 15.6대 1로 작년보다 0.56 하락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생명 관련 학과 경쟁률이 눈에 띄게 높은 편이네요. 또 교육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의예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파이낸스 경영, 원자력공학, 미래자동차공학 순으로 경쟁률이 낮았네요.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107.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한양대 논술 전형 경쟁률의 약간 특이한 점이라면 앞서 살펴보았던 대학들 같은 경우에 모두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경희대 한의의 인문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그랬죠. 그런데 한양대는 인문계열 논술의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 순위 탑7까지가 모두 인문 논술을 치르는 학과들이고 그 경쟁률이 200대 1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죠. 올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한양대 인문논술의 경쟁률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최저가 없어서 천하제일 논술대회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는데요. 합격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
대학의 과거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꼼꼼히 분석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지만 행운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감된 7개 대학의 수시 전형 경쟁률을 살펴봤는데요.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아졌더라도 혹은 낮아졌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시기보다는요. 수시를 이미 지원하셨다면 지원했으니까 내 손을 떠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